예, 이번 시간에는 고정자산 등록에서 실제 고정자산을 등록하는 과정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 메뉴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 메뉴를 실행을 하면 먼저 자산 계정 과목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산 계정 과목 잘 모르실 때에는 말풍선이나 F2번 키를 통해서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풍선이나 F2번 코드 도움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대한 계정 과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기계장치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기계장치를 선택을 하면 기계장치에 대한 등록, 자산 등록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계장치 1번, 자산 코드 번호 1번, 기계 1번을 보시면 17년 2월 2일 날 취득했다. 취득 연월일 작성이 되어 있고요. 상각 방법, 정율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건물이나 업무용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정액법이 강제상각이지만 나머지 자산에 대해서는 정율법과 정액법 중에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선각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무조건 정율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율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기본 등록 사항이 있습니다. 기본 등록 사항 1번부터 20번까지 관련되는 정보가 있는데 기초가액, 당초 취득가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2019년도니까 2019년도 이전에 취득한 자산들 같은 경우에는 기초가액에다가 입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고정자산 등록과 관련되는 정보들은 매년 새롭게 등록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연도, 직전 연도에 등록되어 있는 자료가 이월돼서 그대로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첫 해에 처음 등록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기초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전기말 상각 누계액이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은 1,600만 원 기계 1에 대한 직전 연도까지 감가상각비로 계상했던 감가상각 누계액 총액을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40만 원이고요. 그러면 전기말 장부가액 자동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4번에 단기중 취득 단기 증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2019년도에 당해 연도에 취득했거나 단기에 증가된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포함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취득과 단기 증가라고 하는 부분은 신규 취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만약에 신규 취득분이 있다라고 하면 자, 예를 들어서 기계장치 3번 기계장치를 샀다. 기계 3번을 샀다라고 하면 2019년 5월 2일 날 샀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단기 중에 취득한 금액 1,000만 원 주고 샀다면 1,000만 원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표 입력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환경 등록에서 우리가 회계 파트에 고정자산 간편 등록 자동 사용이라는 기능을 사용한다면 우리 고정자산 등록은 자, 이렇게 등록을 했을 겁니다. 자, 매매출 전표에서 1월 20날 51번 기계 4번 해서 금액 1,500만 원짜리 이렇게 구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죠. 미란 실업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분계는 3번 기계장치, 차변에 기계장치 206번이죠. 기계장치 엔터를 치면 고정자산 간편 등록이라고 해서 4번에 등록을 하면서 정율법으로 내용연수는 5년으로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년 선택해서 확인 버튼을 통해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미지급금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된 내용은 우리 고정자산 등록에 가서 내용을 확인을 해보시면 자, 조회 버튼을 통해서 보시면 방금 등록했던 부분이 단기중 취득자산에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에 취득한 부분이 4번 단기중 취득 증가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5번에 단기 감소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일부 양도, 매각, 폐기와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그러니까 기계장치라고 하면 기계장치 1, 2, 3 기계별로 등록을 한 것이 아니라 합쳐서 그룹별로 등록을 했을 때는 단기 감소분, 일부 양도나 폐기, 매각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되는 정보가 없으면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정기말 상각 누계액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부분이고요. 정기말 자본적 지출액 누계액 이 부분도 이제 정액법일 때만 적용을 하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법인 세무조정 쪽에서 정리하실 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에 단기 자본적 지출액, 즉 즉시상각분이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은 뭐냐면 감가상각비 계산과 관련해서 관련된 기계장치에 자본적 지출액이 발생이 되었다라고 하면 원래는 기계장치의 원가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회계 처리를 하기를 원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수선비나 이런 비용 처리했을 때 그 금액을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장치 2번 기계장치에 단기 자본적 지출액이 있다. 기계가 고장나서 뭐 엔진을 교체를 했다든가 해서 기계의 성능을 월등히 개선을 했다라고 하면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자본적 지출 금액으로 1,000만 원 이렇게 포함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때 자본적 지출, 단기 자본적 지출액에 포함시키는 금액은 비용 처리한 자본적 지출액입니다. 원래는 자본적 지출액은 이 기초가액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손익계산서나 일반 전표에 입력할 때 수선비 대 그러니까 비용으로 수선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했을 때 단기 자본적 지출액을 여기에다가 감가상각 대상 금액으로 포함을 시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기말 부인 누계액, 정기말 의제상각 누계액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법인 세무조정과 연결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그러니까 세무사랑 회계편에서 기초과정을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정기말 부인 누계액이나 정기말 의제상각 누계액에 대한 부분은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이해하시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법인세 파트에서 다시 설명을 공부를 하시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상각 대상 금액이 계산이 될 거고요. 자, 이 금액을 기준으로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해서 상각비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연수별 상각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해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상각률이 정액법과 정률법 기준으로 연수별로 상각률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자, 5년이라고 하는 숫자 입력한 거 옆에 말풍선이 있죠. 말풍선을 한번 눌러보시면 세법 기준에 의한 기준 내용연수 도움표가 있습니다. 차량 공구 비품은 5년으로 해라. 건축물은 40년, 20년으로 해라 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탭에 업종별 자산으로 가면 업종별로 내용연수가 쭉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기준 내용연수로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시험 연구용 자산, 무형 고정 자산 관련해서 내용연수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신고 내용연수, 즉 기준 내용연수에 플러스 마이너스 25%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가 있다면 그 신고 내용연수로 하시면 되겠고, 그 신고 내용연수가 없다라고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연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년으로 가정해서 5년을 선택했습니다. 자, 5년을 선택하면 회사 계상액이라고 하는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데 이 자동으로 계산된 금액을 우리 손익계산서에 일반 전표에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회계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회사 계상액은 반드시 손익계산서에 감가상각비로 반영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손익계산서에 4,915만 7,670원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사용자 수정을 통해서 이 금액을 그러니까 지우거나 아니면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금액, 예를 들어서 뭐 2천만 원이다라고 하면 2천만 원 이렇게 수정해서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회사 계상액은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금액을 의미하는 부분이고요. 반영된 금액과 여기에서 계산된 금액이 다르다라고 하면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수정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수정하는 방법은 사용자 수정이라는 버튼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에 경비 구분이라고 있는데요. 경비 구분은 제조 경비, 도급, 보관, 분양, 운송, 판관비 구분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 경비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추후에 결산 자료 입력 쪽에서 감가상각비를 제조 원가나 판관비로 자동 분류해서 회계 처리하기가 훨씬 편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경비 구분 코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양도 폐기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기계장치 1번 같은 경우에 취득을 했고요. 당해 연도에는 감가상각비를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수정을 통해서 회사 계상액을 제로로 만들었고, 자, 2019년도 4월 13일 날 이 부분을 전부 양도를 했다라고 하면 2019 0413 양도 일자를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양도 일자가 입력이 되게 되면 이 고정자산 등록과 관련되는 정보가 다음 연도로 이월될 때 양도된 자산은 제외하고 계속 사용 중인 자산으로만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개념들을 이해를 하시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고정자산 등록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 회사 계상액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회사 계상액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재무제표에 비용으로 계상된 경우에 그 금액을 일치시켜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고정자산 등록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